무조건 현금 쌓아라. 떼돈 벌 기회 온다. 그 단서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이걸 한번 보죠.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입니다.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고 나고요.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이 날 때까지 코스피는요 14.63%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900.10에서 809.31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탄핵 전국이었으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쪽에서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난리였어요. 그러면서 긴축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졌어요. 빠지는 데다가 중국이 긴축 정책을 쓰니까 우리 수출이 그만큼 덜 돼서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고 기업의 실적도 더 나빠져서 더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상황이 그때도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때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서도 계속 떨어졌던 것. 그러다가 6월 7일에 대해서 조금 올라갔던 거예요. 그것도. 그만큼 말입니다. 많이 떨어졌었다는 것 보셔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2016년이죠. 12월 3일에 탄핵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이죠. 2017년 이게 2017년입니다. 3월 10일에 이게 파면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코스피는요 6.43%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졌잖아요. 대통령 직무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결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일주일. 12월 3일에 탄핵 발의를 해서 12월 9일에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요 3월 10일이면 겨우 말입니다. 1월 그죠? 12월에서 1월 2월 3월 3개월 만에 대통령에서 파면됐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켰던 거죠. 그 바람에 지금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 9일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또 훈풍도 불어줬어요. 그 바람에 시장은 괜찮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자고요. 탄핵 발의를 지금 했습니다. 12월 4일 날 탄핵 발의를 했고요. 12월 7일 날에는 탄핵이 부결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지금 탄핵안은 국회로 올라오겠죠. 현재까지는요. 2024년 12월 3일 2500.10에서 12월 6일 2428.16으로 2.88%가 떨어졌습니다. 71.94. 여기에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제47대 대통령으로 1월 20일에 취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를 5%에서 10%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게다가 4년의 임기 중에 2년 안에 다 달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장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구나. 더 큰 문제는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가중이 되면서 안 그래도 내수가 어려운데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는 점점 고꾸라질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나쁜 상태예요.
굉장히 나쁜 상태예요. 코스피를 보면 2024년 올 들어서 말입니다. 12월 2일까지 보면 지금 8.60% 떨어졌습니다. 8.60% 코스피가. 네. 코스닥도 말입니다. 많이 떨어졌어. 올 들어서 23.9%나 떨어졌습니다. 23.9%. 더 놀라운 일은 2023년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현금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공포감이 충분히 실려 있고요. 내수가 나쁜 상태에서 수출마저 꼬꾸라치고 또 기존의 상황까지 뭐 예를 들어 비상계엄의 사태라든가 탄핵 정국이 길어진다든가 이런 사태까지 꼬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최악의 상태가 옵니다. 제가 현금을 쌓아라 현금을 쌓아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국내의 상황과 해외 상황이 맞물린다든가 게다가 미국의 어떤 성장률은 전 세계에서 나홀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 훅 하고 붕괴되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시장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현금을 쌓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결국 극단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극단적 위기라는 것은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극단적 위기라고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만 하더라도 31.17%가 떨어졌습니다. 평시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42.67%가 떨어졌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70.07%가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 과연 우리 주가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빠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할 것인가 방향을 찾아가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말입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무조건 말입니다. 현금을 쌓아야 됩니다. 기업들도 지금 무조건 현금을 쌓고 있잖아요.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기업들은요. 현금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언젠가는 터진다.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2022년에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1076조 6천억 원이었다면 2024년 9월에는요. 1125조 4천억 원이 현금을 계속 쌓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도 팔고요. 계열사도 팔고요. 그러면서 현금을 계속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식까지 팔았다고 이야기하면 시장에서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전이돼 갔습니다. 벌써. 이것 이제 매일 내지는 매주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난리가 날 거예요.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이걸 가지고 계속 맞붙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는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는 사실 제가 좀 정신이 없었던 해예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됐을 때였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신이 없을 때라서 정확히 분석을 못했었는데 요즘 와서 제가 엄청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시장은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리는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